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B매치 금융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 더 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보실게요. 자, 학교 전공 학점, 직어국, 언론정보학과 학점 2.9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75, 토스는 없고요. 오픽도 없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1급이 있고요. 경력사항은 영어 개인교습소 강사, 사무업무 3년 반. 그러나 4대 보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상 경력은 없고요. 대외 활동은 학생회, 교내 신문 동아리, 학교 SNS 홍보단 3개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증명서 없어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계획은 교육상 인턴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이미 졸업을 했고 뒤늦게 공기업으로 취업 생각을 돌렸습니다. 현재 경영학과 중급 회계, CPA 1차 수준으로 공부를 했고 현재 매우 잘하는 상태입니다. 재무관리도 CPA 1차 수준으로 공부할 계획이고 컴활 1급은 내년 초에 딸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은 교육사항과 인턴입니다. 교육사항에 적을 상경계열 과목이 경제 1, 회계 1개이고 나머지는 직무기술서와 굳이 연관시키면 총 7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자문행제와 직교 수강할 계획인데 상경 과목으로 전부 다 갈아엎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고 각각 몇 개 정도 교육사항을 채우는 게 바람직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학은제 4, 5개 상경계 과목으로 듣고 직업교육도 NC S코드에 맞게 재무회계 등으로 5개를 들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인턴 경험이 없고 현재 컴활이나 봉사시간 등이 없고 필기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인턴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걸 추천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9살이라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 공기업 준비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여쭤볼 곳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야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사연인데 우선 스펙 어떤가요? 예, 뭐 본인이 본인의 스펙을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원을 하셨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낮은 학점은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이 전공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사기업들에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생각하기로 한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 말하기 점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추후엔 확보를 해주셔야 될 요소고요. 컴활을 지금부터 좀 따두시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과 추진력은 충분해 보이나 고민들이 좀 요소가 보이고요. 경력사항 부분에서 여기 보면 영어 교습소 강사와 사무 경험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 주셨는데 이런 문의와 관련해서도 뭐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확보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이라서 크게 염려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방법이야 좀 뒤에 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관련해서도 역시나 증명서가 없다. 이게 또 증명서에 많은 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 본인이 별도로 페이지를 만드셔서 첨부를 하신다거나 추후에 제출 등을 통해서 본인의 활동을 입증하는 전략도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장점은 있는 건 있고 부족한 건 명확하고 본인이 해야 될 길은 계획의 아래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셔서 답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의 고민은 실행력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합격 가능성 등에 대한 약간 불안함일 것 같습니다.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교육사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수하시려면 이번 하반기는 한번 도전의 경험으로서 한번 노려보시거나 체험형 인턴이나 채용전제 인턴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쌤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듯이 영어 개인교습소 강사 그리고 사무 업무 경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직접 가서 떼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경험이 금융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경력사항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안 된다고요? 네,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정성적으로 그리고 에피소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역할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일단은 근무 기간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개인 교습소이다 보니까 미안해 이런 걸 좀 못 만들어 줄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재직 기간에 대한 폼을
뭐 구글링이라든지 일반적인 폼을 양식을 만드셔서 근무를 했다라는 걸 인증해 달라라는 것을 이 개인 교습 강사분의 뭐 직인을 받든지 인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출을 한다 한들 이게 경력으로 채워지지는 못할 사항이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대외 활동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반면에 개인 교습소가 아니라 법인으로 명확하게 등록이 돼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적절한 급여와 함께 명확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경력 증명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일 곳이니까 뭐 바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걸게 하기보단 정식으로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력으로 뭐 금융공기업에 쓰기에는 뭐 결국 대인 관계적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기획했다거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태도 역량 중심으로서 에피소드밖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스토리로서 정도 뭐 필요하겠네요. 그럼 교육사항도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나름 또 계획은 세우고 계시거든요. 차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본인이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획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본인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4과목 정도 수강, 4~5과목 정도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학점은행제 중에 이제 좀 비용이 비싼 곳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한 2주 정도 바짝 또 수강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원하시는 학점을 또 거두실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신다는 건 좋아 보이고요. 직업교육도 NCS 코드에 맞게 뭐 경영기획이 됐든 사무행정이 됐든 회계감사나 인사가 됐든 범경영적인 경영 상경계적인 요소의 코드에 맞게 수업을 수강하신다면 충분해 보이고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통해서 어떤 비용적인 이슈도 잘 매도지어 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과목 정도 수강이 바로 가능할 테니까요. 또 너무 교육 안 듣고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기만 하지 마시고 수업도 잘 들으시면서 실력 갖추시는 우리 아이디 ZLZTJ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다 실행을 옮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29살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취업하신 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급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인턴 경험이나 봉사 활동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경우도 이제 토익 800 후반대 이 정도만 따놓으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제 원칙대로면 지원 자격이니까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공기업 B매치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들로 외연을 넓혀서 지원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높이실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높여주셔도 좋고요. 영어 말하기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시험을 보셔서 추가 가산이 해당될 수 있는 일부 기관에 지원하실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워낙 취업이 어려운지라 나이에 대한 제한이 특히 없는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난 무조건 토익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단 말하기 점수도 시간 되실 때 확보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봉사활동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턴 근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시거나 방학 기간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인턴이라든지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턴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들, 물론 성격은 비록 다르지만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풀이될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보다는 오히려 이런 교육사항 훈련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자격사항들 갖추고 그리고 채용 전체 인턴 혹은 체험형 인턴이라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여쭤볼 곳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절실해 보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맞아요. 성공 취업을 위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학점도 떨어지고 이게 또 취업이 길어지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멀쩡했던 사람도 취업 준비하면 사람이 좀 많이 힘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내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좀 문을 많이 두들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힘드신 사연들 혹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NCS 풀이법 같은 경우엔 저희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방송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푸짐한 한상 차림보다는 3분 요리처럼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라온 사연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수도권 4년제 대학이고 학점은 4.5 만점에 3.7, 27살 남자입니다. 자격증은 커말 2급, 한국사 1급, 운전면허 2종이 있고요. GAIQ,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학은 오픽 IH입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대기업 제약회사 2곳과 화장품 1곳에서 마케팅을 했고 화장품 회사에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기업 생활용품 1곳에선 마케팅 서포터즈 활동도 했습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상품기획 3개월 계약직,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3개월 영업 인턴, B2C, B2B 영업관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4학년 막학기를 남겨두고 있고 대기업이나 외국계 영업직을 생각 중인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충고 및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제 졸업을 남기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영업 직무를 희망하고 계신데 부족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딱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산업군에 희망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련이 있겠죠. 일단은 대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걸로 보아선 뭐 철학과라든지 사학과 같은 전공은 아니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 상경 계열이든 어문 계열의 전공자로서 지금 이러한 이력을 갖추어 오셨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군을 좀 세팅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우리 에이든 영영님을 봤을 땐 지난 27년 특히 군 전역 이후의 삶은 그냥 본인이 즐겁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대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인턴도 하고 계약직 근무도 했다는 건 본인의 가능성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셨던 것으로 풀이가 될 텐데요. 지금 이런 나의 이력 때문에 내가 특정 대기업이나 외국계에 지원했을 때 나의 지원의 어떤 진정성이 훼손되진 않을까. 대개 이제 이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흔히들 하시는 걱정들이십니다. 즐거우려고 했던 나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시려는 그 새로운 대기업이나 외국계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요건과 강점이 있음을 어필하면서 마이너스한 요소가 아니라 이러한 이력이 플러스한 요소임을 어필해 주시는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대기업을 희망한다면 지금으로선 활동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자소서, 적성검사 대비가 1차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뭐 LG 계열사들 그리고 SK그룹의 계열사들은 꼭 지원을 하시겠죠. 본인이 선호하는 산업군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성검사의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미리미리 문제풀이가 이미 들어가셨어야 됐습니다. 예, 늦은 것 같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8주 정도 뒤에 시험이 예정돼 있거든요. 8주. 예, 아직 긴 것 같죠? 금방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겠지만 또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다 본다면 스펙적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의 이력들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동안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포인트를 잡아볼 부분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벌써 직장 근무 경험이 2차례나 되는데 좀 어떻게 이 부분 어필해 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 면접 같은 데서 질문을 어렵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본인이 적절히 다니다가 관둔 거 아니냐, 쉽게 실증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딴지 걸듯이 어렵게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것이고 스타트업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근무 경험에 대한 마이너스한 평가는 좀 플러스된 평가로 바꿔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상품 기획이라든지 영업 직무로 지원을 할 때 지원 논리로 적극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산업군에서 이걸 했느냐의 문제인데요. IT 기업에서의 상품 기획이라고 했을 땐 무형의 시스템이라든지 특정한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체와 거래를 맺는 계약, 공급 계약 형태의 영업일 겁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B2C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소비재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설득 논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즉 B2B 계약 업무를 하는 영업일 경우에는 이 근무 경험이 그대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1:1 매칭이 가능하겠지만 소비재 기업이나 좀 더 고객층이 폭넓거나 다양하거나 혹은 해외 영업 등으로 지원을 할 땐 내가 이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네 회사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업을 할 당시 영업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강점으로 이제 당신네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당신네라고 하니까 좀 자극적이었네요. 어쨌든 이 회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라는 논리가 필요하겠죠. 영업 인턴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업 인턴도 그리고 상품 기획도 결국 한 몸일 겁니다. 타이틀이 상품 기획일 뿐이지 사실상 그 기획된 제품을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영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팀 이름에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업 인력으로서의 강점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그 관건은
본인이 대외 활동을 했던 곳과 마케팅 서포터즈 했던 활동이 본인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좀 개선적 사고를 어필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쉬울 텐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단 서칭,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전형적인 B2B 영업이나 상품 기획자에게 필요한 요건에 맞게 좀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봐도 지금 이런 활동을 통해 내가 책임감이 있어요, 활동적이에요, 소통을 잘해요, 협업 잘해요. 요 4개로 본인 강점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단 회사들이 요구하는 건 본인의 어떤 이런 서칭하는 능력, 조사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고 분석하는 쪽의 강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에피소드를 재구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쌤 지금 보면 에이든 연영님의 경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따셨는데 혹시 자격증 면이나 어학 쪽에서 더 보강하면 좋을 부분도 있을까요? 예, 보강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하시는 산업군, 특히 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 기본적으로 어학의 강점을 갖춘 분들에게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기 쉽고요. 기술자나 엔지니어나 생산관리자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학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높을 것이므로 거기에 맞게 영어 말하기 점수 중심으로서 빠르게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이 약하다면 차라리 토스를 보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낫겠고요. 영어가 웬만큼 회화가 된다고 보신다면 오픽 시험을 한두 차례 추석 전까지 보시면 점수가 바로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분이 공공기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토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공기업을 생각을 하실 거라면 28살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토익의 변수까지 너무 들이진 마시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생각이 좀 다양해지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마트에서 장 보는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토익은 지금으로선 이분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추석 전까지 뭐 오픽 같은 거 한번 봐보면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하신 말씀 있나요, 더 이분에게? 뭐 할 말이야 많죠. 뭐 제가 그래요. 방송 시간만 짧게 2시간 한번 주어지면 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그렇진 않더라도 네. 일단 이분께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본인이 좀 쌓아 오신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그 가지들을 많이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들은 충분하시지만 이제 이거를 잘 조합하고 컴바인하고 정리하셔서 기업들이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말들 글과 말로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전형별 대비를 본격화하신다면 취업은 학습이 아니거든요. 대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들 알차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든 영영님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3분 사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취업대학교의 아이디 루류루류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루류루류님. 자, 지방국립대 졸업한 26살의 여자입니다. 무역, 중어중문을 복수 전공했고 학점은 4.5 만점에 3.58입니다. 토익은 775, 토스는 레벨 6, HSK 5급, 226, 커말은 1급, 한국사 1급,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또 중국 교환학생 1년, 대외활동 1년이죠. 이게 해외 취업 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다수가 있고 이 경험은 서비스직 관련, 단기로 행사, 축제, 통역 진행, 보조, 알바 경험은 3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경험은 없네요 라는 사연이고 중견 이상 기업, 연봉 3천 이상을 바라고 무역 사무, 수출입 사무, 해외 영업 취업을 희망합니다. 또 공백기, 휴학 1년과 졸업 후 1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가 길고 직무 경험이 전혀 없고 무역 관련 자격증도 없어서 고민이에요. 토익 점수도 올려야 할 것 같고 HSK 6급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뭐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냉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끝에 냉정한 조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스펙인 것 같지만 끝에 언급한 것처럼 냉정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냉정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9월은 따뜻한 명절이 있는 달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기가 좀 부담되는 계절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공백기가 1년이 다 돼간다. 1년 반이 넘었죠.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펙을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 연말까지 이대로 흘러간다면 공백기가 2년이 됩니다. 남자들의 군 경험에 가까운 기간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지난 1, 2년간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분명 단점이 될 겁니다. 영화 화차 같은 거예요. 왜 지난 1, 2년간의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거니까요. 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있는 이력 내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빠르게 찾으시는 것과 별개로 취업 준비를 주말 위주로 병행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1차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원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으나 커말 자격이 있네요. 예, 그럼 지원을 하실 수도 있는 요소이나 본인께서 필기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일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무역사를 필두로 하는 그런 일부 자격과 관련된 것들을 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대비를 할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일단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사무와 수출입사무와 관련된 기업들로의 지원 일단은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무역 본 전공의 학점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 중국어를 합쳤을 때 학점이 3.58 같은데 중국어가 깎아먹은 건지 아니면 무역 원 전공이 본 학점을 좀 마이너스하게 만든 건지는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요소겠죠.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기업의 규모를 뭐 연봉 수준을 정해주신 이상 일단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취업에 대한 스펙 대비를 투트랙으로 대비해야 되는 우리 루루 화이팅! 아니 지금 보니까 이분의 사연이 앞서서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신 게 직무 경험이나 무역 자격증도 없고 또 토익 점수, HSK 등급도 높여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고민이신데 쌤이 보시기에는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분이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할 거라면 토익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기업에 지원을 할 거라고 한다면 학점을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러기엔 늦었고 지금으로선 무역사무와 수출입사무 특히 포워딩 업체라든지요. 일부 물류기업에서 뭐 해상물류를 전담으로 하는 기업들의 채용이 간헐적으로 사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실제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빠르게 작성하시는 게 1차적으로도 필요해 보이고요. HSK 6급은 어차피 복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큰 기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인께서 복전을 했다 한들 HSK 6급이 있었다 한들 원 전공자들 대비 과연 얼마만큼 강점이 있는지 기업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쓰실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희망하시는 주요 기업들의 규모만 보더라도 일을 잘할 사람이 필요하지 HSKB 6급인지 5급인지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HSK에 대한 부담은 여러 면에서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확보하셔서 토스 레벨 7, 아니 8 최대한 좀 올려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더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갈 거면 토익 점수를 빠르게 공공기관 갈 게 아니라면 영어 말하기 점수와 실 지원을 빨리 병행하시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국제무역사 자격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조금씩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루류루를님, 네, 우리 차쌤이 명절 앞두고도 냉정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짧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황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명절 앞두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직 면접은 한참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취업의 의지 잘 담아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진짜 오늘 사연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실행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외연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문어발식 지원에 가깝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선 2개 사연의 분들은 좀 더 소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뭐 우리 류류류님 비롯한 오늘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넓은 의미였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9월 이제 공채 계절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성공적인 취업 전략 잘 수립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